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안 나오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답답함이 남았던 날, 그냥 체했겠지 하며 넘겼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응급의학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의사 유성재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작은 체한 느낌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가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확인해 주세요. 며칠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71세 박영자님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사흘 동안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명치 부근이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왼쪽 팔이 약간 저렸지만 일하느라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날 새벽 팔이 심하게 당기며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119에 전화를 했고 병원까지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응급실 심전도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이 보낸 마지막 신호를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신 겁니다. 그날 저는 어김없이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심장은 분명히 위험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요. 박영자님은 스텐트 시술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증상을 체한 걸로 오해하고 늦게 오십니다. 심장은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가슴보다 명치가 답답하거나 팔이 묵직하게 당기거나 새벽에 식은땀을 흘린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은 여러분에게 나 지금 힘들다는 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어떻게 구별하고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생명의 경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체한 듯한 답답함입니다. 명치가 막히고 트림이 나오지 않는데 소화제도 듣지 않을 때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 아래쪽 혈관이 막히면 뇌가 이 감각을 속이 더부룩하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식후에 증상이 심하고 휴식에도 사라지지 않으면 꼭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왼쪽 팔이나 어깨의 무거움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이 당기거나 팔 안쪽이 저릴 때 대부분은 오십견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의 신경과 팔의 신경은 같은 척추 부위를 지나기 때문에 심장이 아파도 뇌가 팔이 아프다고 잘못 느낍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파스를 붙여도 낫지 않는다면 심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예전엔 한 번에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심장이 약해져 폐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SOS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흉통 없이 이런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새벽의 식은땀입니다. 자다가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는데 열은 없고 이유도 모를 때가 있죠. 이건 몸이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때 혈관이 약하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한 더운 밤으로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조차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심장이 충분한 산소와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을 먹어도 주말에 푹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이 5가지 신호는 가슴 통증보다 훨씬 흔하지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괜찮겠지 하고 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심장은 점점 손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도 그런가 하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직감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왜 이런 증상이 생기고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단순한 통증과 심장의 경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넘게 뛰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냅니다.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 근육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 속에서 서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혈관 벽 안쪽에 기름기와 염증이 쌓이고 그 위에 혈전이 들러붙으며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엔 피가 어느 정도 통과하기 때문에 증상이 희미합니다. 조금 답답하다가 쉬면 괜찮아지기도 하죠. 이때를 협심증 단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협심증을 대부분 가볍게 넘긴다는 겁니다.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있어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혈관은 결국 완전히 막힙니다. 심장 근육이 피를 받지 못하면 세포는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의 순간입니다.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슴을 꽉 누르는 통증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팔, 어깨, 턱, 심지어 치통처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신경과 어깨, 팔, 턱으로 가는 신경이 같은 통로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뇌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팔이 아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문제를 근육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새벽 시간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 있다가 깨어날 무렵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약하거나 좁아져 있다면 이 변화가 마지막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생활 속에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심근경색을 막는 실천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이 생사를 가르는 구간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대처만 빠르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잃지 않는 겁니다.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2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이 저리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이 치명적입니다. 119에 즉시 전화하세요. 절대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를 찍어 병원에 미리 전송합니다. 그 덕분에 병원에서는 미리 시술팀을 준비해 도착 즉시 혈관을 뚫는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30분의 차이가 생명을 구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증상을 호소한다면
환자를 편하게 눕히고 옷의 단추나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사라지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 동맥 CT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은 약 20만 원 내외입니다. 그건 비용이 아니라 안심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심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첫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설탕이 든 음료, 빵, 과자, 튀김류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현미, 귀리, 채소,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고등어, 삼치는 혈관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짠 음식은 줄이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처음엔 숨이 조금 차도 괜찮습니다. 2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금세 적응합니다.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단,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멈추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복식 호흡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풀어주세요. 잠도 약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왼쪽 팔이 묵직한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지금 괜찮은가? 그 확인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심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자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95%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었죠. 하지만 단 10분의 차이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게를 열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체한 게 아니라 심장이 저를 부른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은 결코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리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은 가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 지금 힘들다. 조금만 쉬게 해줘.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이 당길 때, 숨이 찰 때, 그건 심장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협심증 단계에서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검사, 단 한 번의 선택이 생명을 바꿉니다. 병원에서 20분이면 할 수 있는 검사로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혹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검사해 보자는 그 한 걸음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수만 번의 박동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있죠.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가슴에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살아있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요즘 자주 피곤하다거나 왼팔이 저리고 명치가 답답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 심장뿐 아니라 혈관, 뇌,
콩팥 건강까지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생명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만히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들어보세요. 그 박동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언제나 말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